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가람법사 철학방송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과 추미애 과연 대권을 꿈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권력수사로 집권 세력의 견제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두 사람 간의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로 크게 싸움판을 벌릴 것이다. 그 싸움판을 발판으로 해서 이 두 분들은 과연 차기 대권 주자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사주입니다. 윤석열 사주는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상세한 건 일단 생략하고 경진 일주입니다. 차가운 겨울생의 경진 일주가 금수상관격으로 날카로움과 냉정함과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출생 시간이 개미시로서 미중 정을기 재관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간운이 발복한다. 자, 목생화, 하생토 이렇게 토생금 하니까 관인상생하여 시지에 길신이 있으니까 늦게 관운이 발복한다. 실제로 이분은 동기에 비해서 늦게 사시에 합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강력한 인성 미토가, 이 미토가 56부터 병오대운입니다. 병오대운이면은 내년에는 오대운으로 가죠. 지금은 병대운인데 이렇게 오미가 화국을 형성해서 관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식상의 기운을 제압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총장 자리에 올랐지만 아무도 예상 못한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들이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범여권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자기는 대통령에 충성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즉 정권의 비리를 덮어두게 되면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부담으로서 돌아오니 미리 수술의 칼을 들이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재수 사건이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게 그런 이유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심정으로 백신 같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자, 수사의 분수령인 조국과 송병기의 구속영장을 기각당했으나 아마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윤석열은 어떠한 방해에도 미련 없는 수사를 할 것으로 이 사주의 운기의 흐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집권 세력에는 배신자 소리를 듣지만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윤석열 검찰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의 보수 우파단 진영에서는 대권 주장감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이용하여 윤석열 수족을 쳐내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 가기도 됩니다. 자, 경자연에는 내년 2020년 경자연에는 이 연주와 같으며 경진과 자진합을 하고 비견이 들어와서 겉으로는 강력한 힘이 실리고 또 금생수 하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해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상관의 작용력이 더 강해진다. 상관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묵은 것을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자연에 강력한 힘이 실리니까 무모하게, 남이 볼 때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우기보다는 소신대로 시원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물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상으로 보면은 이 경자연이 한 해를 보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람법사는 지난 방송에서 경자연의 이모달이 윤석열 총장에게 위험하다,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은 사람들은 현 집권 세력에 맞선 인물로서 정치권으로 불러낼 수도 있다,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신축년 역시 병호 오대운입니다. 그래서 오미 관이 확실하게 작용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년은 급제가 오고, 이게 축미충을 하고 축침파살합니다. 자축 물론 합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다. 이분의 환경과 모든 여건이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 만약에 이때에 국민들의 열망이 있으면은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 사주를 보면은, 자, 술월의 개수입니다. 개수인데 무술 개강이 작용하고 임술 백호살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금생수 해주고, 요 유술이 금국의 기운을 도와주니까 사주가 신강한 사주입니다. 자, 계유일주로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깔끔하고 차분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유금도하의 작용으로 인물 또한 미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술과 임술, 개강, 백호의 작용으로 이분은 일찍부터 권력력이 강했다. 강단 있고 추진력이 강하여 일찍 간운을 입은 팔자입니다. 또 이 사주의 특징은 신강사주에서 금생수 해주는 편인이 유금이 쌍칼과 같습니다. 잘 드는 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호살과 작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권력을 잡아서 마음껏 휘두르거나 세상에 내 모습을 보이거나 그렇지 못하면은 이 유금의 작용으로 내가 당하여 내 몸에 상처를 내기가 쉽다. 내가 당하는 그런 기운도 가지고 있다. 그럼 내가 안 당하려면은 권력을 손에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는 늦은 가을비와 같습니다. 근데 임수가 이렇게 힘을 도와주죠. 인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투쟁력과 돌파력으로 주변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일찍 정계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지역구 여성의원으로는 최초로 5선 의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또 대표적인 튀는 행동으로는 드루킹 댓글 사건, 결국은 적군이 한 걸로 알고 고소했지만은 우군인 진영에서 벌어진 일로 결국은 같은 진영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에 세우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조국이 실패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뜻이 제일 클 겁니다. 또 검찰이 청와대에 겨누고 있는 칼을 무디게 하라는 뜻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오늘 아침이죠. 업무 개시 전에 새벽 7시에 법무장관에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가 바쁘다, 그런 심성으로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추미애 장관은 지금 현재 검사장급 빈자리가 6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의 손발을 묶기 위해서는 윤석열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손발을 자를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지시했다는 검찰의 세평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사단을 손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험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무술 개강가 임술백호와 일간의 신강한 기운과 유금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만이 가능하다고, 그런 기운을 주변에서 느꼈지 않았느냐. 물론 뭐 사주를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번에 울산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면은 강성인 윤석열 검찰도 아마 추미애 장관을 수사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내년 63세의 병진대운의 경자연을 맞이합니다. 그럼 이건 신강사주기 때문에 급제와 인성이 오면은 대단히 불리한 운이 작용합니다. 자, 신강한 사주에 나의 기운을 더 보태게 되면은 지나친 자만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뗀 것 같이 밀어붙이는 그런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내년이 아니고 2020년 7월에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지금의 검찰은 힘이 쏙 빠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기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기세를 완전히 꺾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성과를 올린다면 스스로가 대권 주자의 꿈을 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사주라고 봅니다. 이분이 걸음 걸을 때 여성으로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포스가 느껴지죠. 그런 게 다 사주의 운기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2021년 진대운에, 역시 진대운입니다. 신축년입니다. 그럼 이 대운의 진토와 해운의 축진파살입니다. 축토가.
그리고 요 진술충을 하죠. 이렇게 진술충을 관이 관끼리 충돌합니다. 그리고 축술형을 하고 유축 이렇게 합을 하니까 신축년에는 형살이 작용하고 파살이 작용하여서 아까 윤석열 총장처럼 이분도 신축년에 신상의 변화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친문준영의 대권주자 몰락으로 여권에서는 법적인 흠이 별로 없는 이낙연 현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 등으로 대선의 경선 효과를 노려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2022년 이민년이죠. 그럼 급제와 상관운이 같이 옵니다. 같이 오기 때문에 관운은 2022년에 이 해는 관운이 그렇게 강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비문진영으로 과연 피나는 전투를 벌일 대선 주자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주입니다. 과연 성공을 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대통령 자리에까지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대선 주자 경선에는 뛰어들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경자년 신년운세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